그래서 일각에선 이게 청와대 직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해치는 거다라는 이런 청와대 직원들이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열사봉봉. 그렇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약간 힘들다는 의사를 피력하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하고 그치, 생각이 뭐. 열심히 아니 이제 청와대 직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00일 맞았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낙태죄도 사실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건 이상이 접수돼서 조국 수석이 답변을 한 거거든요. 이게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지시했고 예. 19일부터 국민소통광장 내 국민 페이지가 생성됐습니다. 하루에 여기 올라오는 청원이 몇 건인지 아세요? 한 500건 정도 되겠죠. 네. 쪽지 깨시네요. 500건쯤 되는데요. 이래갖고 이랬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근데 네.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자세하게 답변해주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주고 있는데요. 대통령 또 이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20만 건이 안 되더라도 네, 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노력을 하거라. 세종대왕 마마. 그래서 일각에선 이게 청와대 직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해치는 거다라는 이런 청와대 직원들이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열사봉봉. 그렇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약간 힘들다는 의사를 피력하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하고 그치, 생각이 뭐. 열심히 아니 이제 청와대 직원들은 복지라고 그러면 복지부동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최신문심. 네. 그래서 최근에 아니라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이 4건 있거든요. 예, 소년법 폐지. 네, 그렇습니다. 1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두순이 조두순. 조두순 출소 반대. 그러니까 제일 많은 숫자가 조두순. 50만. 그게 50만이 넘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낙태죄 폐지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권역 외상센터 추가 지원 이국종 청원. 교수. 네.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그분. 분통을 터뜨리는. 네.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요. 그러니까 네.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고 전 정부에서 못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해서 최소한 네. 청와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뭐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죠. 뭐가 관심사인 거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그 막 쓸데없는 거 많이 올라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움이 나고 있더라. 그럼 그래서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민주주의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예요. 민주주의 그게 싸우는 있어야 거예요. 되는데 이전에는 아예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싸우려고 하면 정북이다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쳐버리고 왜 시끄러운지 그걸로 떠들어 그리고 댓글로 예. 덮어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국론 분열이거든요. 국론은 국론이 좀 분열되면 어때요? 분열됐다가 국민은 통일되는 건 독재국가예요. 아니 근데 국론이 분열됐다가 통일되는 과정이 민주주의적 그렇죠. 절차죠. 예. 아니 민주주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제일 좋아요. 피리 안에 바람은 충돌해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리 바람이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요. 그 출처가 어딘가요? 저요. 바이 BJ. 그요 피리 바람이 한 군데로 가는 게 삑살이 난다고. 오늘 야동의 삑살이 날려. 야, 네, 오늘 좀 두 분 뭐- 아주 멋진 예. 말들을 그냥 막 아니, 쏟아내서 오늘- 아니, 심의 오늘- 규정에 좀 오늘 문제가 그냥 최민희 의원님 작두 타셨어요. 그냥 아니 계속 그 타세요. 30년 케미. 네. 30년 좀 더 되지 않았나? 32년. 32년 케미.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정책으로 뭔가 좀 제안하려면 어디다 얘기해요? 그럼 구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죠. 지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럼 국회의원 전화하면 안 되죠. 그럼 어디다 얘기하죠? 국회의원이 선거 전엔 전화를 잘 받는데. 그렇죠. 그죠? 선거 와중에만 받아요. 아니 그리고 최민희 사실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받고. 네. 이거 전에 애니타임. 신문고라는 아, 있었죠. 그거 아시죠? 예. 근데 있는데 그 약간 유명무실한 게 아무리 올려도 반응이 답변이 없어요. 없어요. 아, 그건 반응이 있어요. 국민권익위 신문고가 있었고 올리면 해당 부처로 돌려줘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해당 부처로 돌려드릴게요. 돌려주고 해당 부처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건 우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검토 문제는 중이었습니다거나. 대부분의 신문고에 왜 올리냐면 해당 부처에 얘기를 해도 안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신문고에 맞아요.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 반복이었어요. 축구 용어에서 축구는 이렇게 주고받고 패스해야지 그게 민주적인 축구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혼자 몰고 가요. 아 그걸 혼자 단독 몰고 단독 드리블이라고 드리블 하는데 하잖아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하다가 뺏길 때쯤 되면 패스하고 뺏겨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쟤한테 패스하면 20년이 가도 돌아오지가 않는다고.
단독 플레이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진다고? 그 전에 신문고가 한 번 질문하면 20년 지나도 답변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게 참여민주주의 예, 그럼요. 실현이죠. 그리고 촛불정신 구현이고요. 그리고 국회도요. 이렇게 청와대가 이런 걸 해갖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국회도 더 긴장해요. 행정부가 저렇게 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이 우리가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를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상호 긴장 상태에서 경제하는 건데 국민들만 행복해지는 거죠. 조두순 청원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할지 막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제가 요즘에 실제로 형량들을 보면 뭐 살인죄라든가 아동대상 범죄 같은 걸 보면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엄청나게 강하게 됐거든요. 그건 여론의 힘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게 15년, 17년 나오던 게 요즘 25년으로 10년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로 언론과 여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껴요. 그걸. 아니 그리고 과거에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보안감호라고 하는 게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반대하는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썼지만 그렇죠. 사회 감호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독재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네. 밑보이면 이제 형법으로 예를 들어 징역 10년 해놓고 보기 싫어 그러면 앞으로 보완 치료가 더 필요해서 10년 더 가도 이렇게 보안감호하면 됐었거든요. 10년 더 가둬놓는 거거든. 그게 총선교도소. 네. 그래서 없앴는데 네. 이제는 아니다.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용도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더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강제 수용이 아닌 뭐 치료가 더 병행이 아니, 그래 돼야겠죠. 조두순 문제도 2020년 출소하잖아요. 네. 출소하는데 지금 사회 감호 제도나 이런 게 도입이 논의가 되었고 만약 통과가 되면 그런 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두순 나오는 게 너무나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원 공개도 안 돼 있고 전자발찌만으로는 불안하다고 하고 하니까. 예. 시문자님 신문고 신호위반 속도 위반에 대한 반응은 칼같이온데 우리 시문자님 같은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또 아주 깨알 같은 이 디테일이 좋아야 돼. 자 다음 뉴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 전문이라서요. 예. 이게 근데 혹시 왜 목소리가 그렇게 네. 손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한번 있어 보이느라 쫙 깔았는데 왜 깔았어요. 그러세요? 네. 아우. 혹시 전문가니까. 예, 그 가수 박정훈 씨 혹시 아, 아세요? 다시요. 모르시는 분들. 아니 다 알죠. 알죠. 다 이거 알죠. 오늘 여기는 다 같은 알죠. 거예요. 오늘 같은 밤. 맞아. 그거 할까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고 기자님. 이 노래를 보면 히트 가수인데요. 90년 예. 히트 가수. 이분이 최근에 실시간 실검, 검색 순위 계속 1위에 올랐습니다. 1위예요. 예. 이분이 왜냐? 그러면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출국금지. 중인데요. 얼굴 마담이 출국금지였어요. 됐었던 거죠.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이분이 직접 사기를 친 건 아니고요. 이 박모 회장이란 분이 이 사기를 쳤는데 그 박모 회장의 사기에 아주 깊숙이 관여된 걸로 이 박정훈 씨가 보이고요. 이 박모 회장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미장 계열사를 하나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대표가 박정훈 씨고 이분이 사기를 벌이면서 전국에 설명회를 다닐 때 이 박정훈 씨가 얼굴 마담으로 와서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고요. 뭘 사기친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보시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그게 시가총액이 가장 큰 가상화폐고요. 예. 2위가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높진 않지만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죠. 뭐 그렇진 가격대는 제일 높진 않습니다. 않던데. 가격대는 좀 높지 않죠. 예.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시세로 오늘 보니까 한 1,100만 원쯤 되고요. 1,112만 원이요. 방금 확인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게 연초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예.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4만 원, 55만 원대. 55만 원대 요 정도의 거래대가 있고요. 근데 이더리움이 연초에 2만 원이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네. 근데 이분의 사기는 뭐냐면 이 이더리움을 뭐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상화폐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직접 거래소 같은 데서 사는 사는 거고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하나는 채굴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채굴이 말이 채굴이지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돌려서 일종의 그 복잡한 연산식을 풀면은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비트코인은 채굴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건 전문 채굴업자들이 하는 거고 국내에서 많이 한다는 채굴이 바로 이 이더리움입니다. 이건 이제 PC를 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이 채굴기를 파는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굴기 이른바 PC를 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피지처럼 생긴 요런 네. 건데 이제 채굴기를 파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채굴기를 하나 사면 채굴기가 한 300만 원가량이 하나 사면 여기서 한 달에 이더리움이 뭐 2개가 나온다. 0.2개가 나온다. 몇 3개가 개가 나온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5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그리고 2년이거든요. 계약 기간이. 2년 동안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나오는 건 다 네가 갖는 거야. 얼마나 이익이니? 라고 이제 다단계 사기를 해서 파는 건데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도 지난 5월 말에 요 문제가 된 업체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제 이 만났어요? 이더리움 채굴기를 팔려고 하는 분을 만나봤어요. 왜냐 이더리움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사를 대한민국 제일 많이 쓴 기자거든. 고란 기자가. 돈 많이 벌었겠네.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후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 이거 괜찮은 거예요?라고 물어봐서 저도 이제 채굴기. 호기심에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가봤더니 그 원리는 그렇고요. 근데 원리만 놓고 보면 맞는데 구조가 이상한 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채굴기 하나를 보면 그 사람한테 돈이 20%가 떨어져요. 고기자가 사면 그 사람도 돈을 받는 거죠. 사람은 그게 20%가 다단계. 떨어져요. 다단계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게 20%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밑에 무슨 가지치기를 바이너리 옵션이라는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 또 10%가 떨어지고. 그럼 피라미드네. 그러니까. 다단계 피라미드 그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한 30%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고란 기자가 그걸 산 다음에 또 고란 기자가 그 중간 팔아. 에이전시가 되고 네,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팔고 네. 그럼 나한테 또 30% 떨어지니까 아니요. 다단계 그게 그 마력이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니 비트코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내용은 옛날에 아프리카 금광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름도 예. 채굴.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 이 불법 금융대응단 분들하고 아주 친한데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단계 사기 구조는 똑같다. 그렇대요. 코인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하고 이런 이름만 코인으로만 바뀐 거다. 소재만 바뀌었을 예, 뿐이지. 맞아요. 그리고 용어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선릉역에 가면 그런 빌딩 하나가 전부 다 그런 사기 업체들이 있는 빌딩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건물은 어떤 건물인 줄 알아요?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불법 건물이에요. 그래갖고 다달이 임대료 내는데 보증금도 없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 5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돈을 끌었어요. 나단계 업자를 하나 잡았는데요. 금감원분이 잡고 봐서 주범을 무슨 개발자라 그래서 잡고 봤더니 사기 17범이었더라. 다단계 사기 전과. 5천억. BBK는 몇 억이었죠? 주가 조작? 아 갑자기 그건 치고 얼마 들어왔어요. 안 돼요. 그죠. 예. 천억? 천억대죠. 그건.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뭐 어쨌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거의 미래를 좋게 보더라도 다단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결국 박정훈 씨 사기는 같은- 안 당한 걸로. 네, 저는 뭐 네. 박정훈 씨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다단계 사기 조직에는 연예인이나 하여튼 유명인들을 있어요. 네. 넣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도 속아서 얼굴 마담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F 광고료를 주고 그렇죠. 설명회 할 때마다 나서서 그거 몇 개 용어를 네. 알려준 다음에 설명을 하게 해요. 한 5분이고 10분이고 그거로 역할이 끝. 본인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씨 거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근데 좀 모르고 신중할 필요가 하면 있어요. 모르고 하면 죄가 아닌가요? 아니 그래요, 죄죠 죄죠. 그것도. 죄죠. 예. 아니, 근데-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다를 드리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이 사건에서 또 보면은 피해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단계 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그럼요.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샀지만 나도 팔았어. 나도 사갖고 피해가 됐고 그다음에 팔면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게 모래 개미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다단계가. 대충 1단계 뭐 거기 원스타, 투스타, 파이브스타까지 있는데 그 대충 이게 사람들이 이미 파이브스타 한국 내 사업자들 3명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장이라는 이 양반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날른 상태고요. 미국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더 수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회사 본사가 미국 네바다주에 법이 돼 있다는데 또 캘리포니아 등록돼 있다고 하여간 네. 그 미국에 등록된 회사예요. 근데 한국에서 수사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잡기 쉬운 한국 사업자들부터 잡아들였는데 이 회장을 잡기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오늘 댓글들 왜 이러세요? 진짜. 댓글 정말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 고은주님 선릉역 다단계 업체 진짜 많아요. 저도 거기서 3일간 강경당하며 근데 이거 오늘 체험한 분들이 많아 주로. 이분은 빠져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못 빠져나와요. 3일 정도 감금당하면 그 사이에 세뇌를 당해서 맞아요. 아, 거기 네네. 빠져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3일 세뇌 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가족을 대상으로 네. 해요. 가족이 제일 쉽거든요. 그럼 가족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너 그 미쳤다고 빨리 빠져나왔냐 나와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해 못한다고 싸워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요 진짜 다단계 무서워요. 친척이 해갖고 뭐 이상한 침대 뭐 엄청 샀어요. 특히 할머니들 예, 네. 할머니들 근데 눈대 지금 있잖아요. 이 코인 다단계가 특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 금감원 관계자도 얘기한 게 이게 지금 현재 다단계로 잡기가 애매한데 아무튼 유사수신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유사수신을 잡으려고 하면 이 코인 업체들이 이 코인을 통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물건을 사게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유사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업체도 제보가 7월 뭐 6월부터 계속 접수가 되는데 안 되는 게 이게 채굴기 실물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을 내가 2만 원짜리 200만 원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실물을 팔았기 때문에 이걸 사기로 하기가 모호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터질 때까지 가상화폐가 기다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금융거래 대상이 아예 아니다 보니까 법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흠결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규제를 하든 네. 인정을 하든 일본은 가상화폐를 자산가치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예. 선물 거래도 하겠다고. 네, 예. 미국도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장에 올라왔나요? 12월 둘째 주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간다고. 네. 그러니까 이미 자산가치로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뒷북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세계 1위예요. 네. 거기 근데 하루 법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아예 없는 존재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통신 거래량이- 판매 통신 업자입니다. 판매 업체. 하루 거래량이 그러니까 금융거래로 6조 5천억까지 왔어요. 6조. 아니 코스닥 뛰어넘었어요 이미. 그러면 이거 국회의원들 뭐 최민희 의원님 왜 제가 국회- 현역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거다라는 어머, 이런 청와대 직원들이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열사 봉봉. 그렇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약간 힘들다는 의사를 피력하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못하고 그치, 생각이 뭐. 열심히 아니 이제 청와대 직원들은 복지라고 그러면 복지부동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최신 문심. 네. 그래서 최근이 아니라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이 4건 있거든요. 예, 소년법 폐지. 네, 그렇습니다. 1번적. 그렇죠. 그다음에 조두순이 조두순. 조두순 출소 반대. 그러니까 제일 많은 숫자가 조두순. 50만. 그게 50만이 넘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낙태죄 폐지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권역 외상센터 추가 지원 이국종 청원. 교수. 네.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네, 분통을 터뜨리는. 네.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요. 그러니까 네.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고 전 정부에서 못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해서 최소한 네. 청와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뭐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죠. 뭐가 관심사인 거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그 막 쓸데없는 거 많이 올라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움이 나고 있더라. 좀 그래서 싸우기도 해. 그래서 일각에선 이게 청와대 직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해치는 거다라는 어머, 이런 청와대 직원들이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열사 봉봉. 그렇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약간 힘들다는 의사를 피력하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못하고 그치, 생각이 뭐. 열심히 아니 이제 청와대 직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00일 맞았다. 이건 너무 좋은 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낙태죄도 사실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건 이상이 접수돼서 조국 수석이 답변을 한 거거든요. 이게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지시했고 예. 19일부터 국민소통광장 내 국민 페이지가 생성됐습니다. 하루에 여기 올라오는 청원이 몇 건인지 아세요? 한 500건 정도 되겠죠. 네. 쪽지 계시네요. 500건쯤 되는데요. 이래갖고 이랬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한 네,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근데 네.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네. 자세하게 답변해주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주고 있는데요. 대통령 또 이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20만 건이 안 되더라도 네, 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노력을 하거라. 세종대왕 마마. 그래서 일각에선 이게 청와대 직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해치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민주주의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예요. 민주주의 그게 싸우는 있어야 거예요. 되는데 이전에는 아예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싸우려고 하면 종북이다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쳐버리고 왜 시끄러운지 그걸로 떠들어 그리고 댓글로 예. 덮어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국론 분열이거든요. 국론은 좀 분열되면 어때요? 분열됐다가 국민은 통일되는 건 독재 국가예요. 아니 근데 국론이 분열됐다가 통일되는 과정이 민주주의적 그렇죠. 정치죠. 예. 아니 민주주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제일 좋아요. 피리 안에 바람은 충돌해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리 바람이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요. 그 출처가 어딘가요? 저요. 바이 BJ. 그요 피리 바람이 한 군데로 가는 게 삑살이 난다고.
오늘 야동의 픽살이 날려. 야, 네, 오늘 좀 두 분 뭐- 아주 멋진 예. 말들을 그냥 막 아니, 쏟아내서 오늘- 아니, 심의 오늘- 규정에 좀 오늘 문제가 그냥 최민희 의원님 작두 타셨어요. 그냥 아니 계속 그 타세요. 30년 케미. 네. 30년 좀 더 되지 않았나? 32년. 32년 케미.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정책으로 뭔가 좀 제안하려면 어디다 얘기해요? 그럼 구의원이 누구냐 이런 걸 해갖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국회도 더 긴장해요. 행정부가 저렇게 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이 우리가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를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상호 긴장 상태에서 경제하는 건데 국민들만 행복해지는 거죠. 조두순 청원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할지 막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제가 요즘에 실제로 형량들을 보면 뭐 살인죄라든가 아동대상 범죄 같은 걸 보면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엄청나게 강하게 됐거든요. 아. 그건 여론의 힘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게 15년, 17년 나오던 게 요즘 25년으로 10년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로 언론과 여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껴요. 그거를. 아니 그리고 과거에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보안감호라고 하는 게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반대하는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썼지만 그렇죠. 사회 감호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독재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네. 밑보이면 이제 형법으로 예를 들어 징역 10년 해놓고 보기 싫어 그러면 앞으로 보완 치료가 더 필요해서 10년 더 가도 이렇게 보안감호하면 됐었거든요. 10년 더 가둬놓는 거지도 모르죠. 그렇죠. 지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럼 국회의원 전화하면 안 되죠. 그럼 어디다 얘기하죠. 국회의원이 선거 전엔 전화를 잘 받는데. 그렇죠. 그죠? 선거 와중에만 받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받고. 네. 이거 전에 애니타임. 신문고라는 아, 있었죠. 그거 왔어요. 예. 근데 있는데 그 약간 유명무실한 게 아무리 올려도 반응이 답변이 없어요. 없어요. 아, 그건 반응이 있어요. 국민권익위 신문고가 있었고 어. 올리면 해당 부처로 돌려줘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해당 부처로 돌려드릴게요. 돌려주고 해당 부처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건 우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검토 문제는 중이었습니다거나. 대부분의 신문고에 왜 올리냐면 해당 부처에 얘기를 해도 안 통하니까 맞아요. 신문고에 맞아요. 올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한 반복이었어요. 축구 용어에서 축구는 이렇게 주고받고 패스해야지 그게 민주적인 축구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혼자 몰고 가요. 아 그걸 혼자 단독 몰고 단독 드리블이라고 드리블 하지 하는데 않나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하다가 뺏길 때쯤 되면 패스하고 뺏겨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쟤한테 패스하면 20년이 가도 돌아오지가 않는다고. 아. 단독 플레이하는 사람한테. 아.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진다고? 그전에 신문고가 한 번 질문하면 20년이 지나도 답변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게 참여 민주주의 예, 그럼요. 실현이죠. 그리고 촛불 정신 구현이고요. 그리고 국회도요. 이렇게 청와대가